자, 107회 희서전자 문제 보겠습니다. 희서전자. 다음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를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1번. 일기 예정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해서 5월 4일에 기한 후 신고를 하고자 한다. 밑줄 쳐보자. 기한 후 신고를 하고자 한다. 밑줄 쳤어요? 일단은 그러면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가 나오겠네요. 무신고 가산세. 과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신고 가산세 20% 이렇게 메모 한번 해보세요. 무신고 가산세 20%.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는 무신고 가산세가 나옵니다. 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회계 처리는 생략하고 과세표준 명세는 신고 구분만 입력할 것. 하래요. 밑줄 쳐주세요. 이따 챙겨서 해야 돼. 과세표준 명세는 신고 구분만 입력할 것. 거기에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클릭했으면은 일기 예정이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 들어가신 다음에 자, 천천히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자료부터 나와 있죠.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과세 매출이 3억 원이 나와 있죠. 몇 번에 들어갈까? 1번에 들어갑니다. 1번에 3억 원. 부가세 3천만 원 자동으로 뜰 테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은 현금 영수증 매출과 도에서 여러분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두 개가 있지. 두 개 공급가액 더해주시면 얼마예요? 700. 그럼 부가세는 70만 원 나오죠. 그럼 두 개 더해서 19번 찍고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 770만 원. 19번에 770만 원. 입력만 해주시면 되고 세액공제는 법인은 못 받는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해외 직수출에 따른 매출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억 원. 몇 번에 들어가면 될까요? 6번에 들어가시면 돼요. 6번에 1억 원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6번에 1억 원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매입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매입 자료 일반 매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네요. 그쵸?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이 아니니까 얘도 일반 매입이지. 맞아요? 두 개 묶어서 그러면 두 개 묶음 표시 한번 해보실래요? 두 개 묶어서 일반 매입 10번에 2억 300만 원이 들어가시면 돼요. 10번에 2억 300만 원. 10번에 2억 300만 원 집어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는 얼마가 되는 거지 그러면? 2,030만 원이 되겠죠. 부가세는 2,030만 원. 그 중에서 불공제 매입세액이 한 건 있죠.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300만 원에 30만 원 있습니다. 같이 16번 찍어주시고 16번에 우측에 50번 찍어주시면 돼요. 우측에 50번 찍어주셨으면은 300만 원에 30만 원. 300만 원에 30만 원 집어넣으시면 돼요. 30만 원 집어넣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이 얼마 있어요? 고정자산 매입이 5천만 원 있죠? 11번에 5천만 원에 부가세는 얼마? 500만 원.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신용카드 사용분 매입 내용 옆에 땡땡 하시고 받아 적어보세요. 준비됐어요?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컴마 하시고 접대비, 컴마 승용차, 컴마 입장권, 그 다음에 교통비는 입력하지 않는다. 얘는 다 일반 전표라고요. 다시 무슨 전표? 일반 전표. 수령명세서에서도 불러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거래, 그 다음에 접대비, 승용차, 입장권, 교통비 이런 것들은 일반 전표야.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일반 매입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일반 매입이 얼마 있어요? 1000만원. 41번, 14번 중에 41번. 14번 중에 41번에 1000만원에 부가세는 얼마 들어가면 될까요? 100만원. 들어갔어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자, 가산세 적용 시 일반 무신고, 여러분 부당은 아니라고 그랬죠. 부당은 40%거든요. 일반 무신고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20%라고 그랬죠. 그렇죠? 20%라고 그랬어요. 미납이수는 며칠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9일을 가져간다. 영세율 첨부 서류는 기한 후 신고 시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우리 가산세 정리를 잠깐만 비교해서 해드리면,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이런 문장이 나오면 누락됐다. 여기 봐요. 누락이라는 말이 나오면, 누락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가산세는 첫 번째가 일반 과소예요. 일반 과소. 그런데 지금은 기한 후 신고죠. 그쵸? 기한 후 신고. 이 누락해서 얘는 수정 신고한다라고 나왔을 때, 잘 봐요. 누락해서 수정 신고한다라고 나왔을 때와 기한 후 신고라고 나왔을 때 가산세가 달라요. 얘는 일반 무신고예요. 일반 무신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일반 과소는 미납부세 곱하기 미납부세에 곱하기 10% 곱하기, 그죠? 10% 곱하기 1 마이너스 감면율이란 말이에요. 1 마이너스 감면율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 무신고는 미납부세 곱하기 20%예요. 미납부세 곱하기 20% 곱하기 1 마이너스 감면율. 그리고 이 미납부세액이 보통 여러분 여기 봐요. 이거 예정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예정 때 누락된 거지, 그치? 맞아요? 언제 누락된 거라고요? 예정 때 누락된 거. 그래서 요 미납부세액은 7번 마이너스 12번이란 말이에요. 화면 봐봐. 화면에 7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정 누락분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세액에서 12번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정 누락분이라고 나와 있죠. 그 12번의 세액을 빼준 게 미납부세액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미납부세액은 화면 맨 아래 보시면 몇 번? 27번? 맞아요? 27번이 27번. 요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잠깐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예정 때 누락했다라고 나오니까 이때 미납부세액은 7번에서 12번을 빼준 게 미납부세액이 되는 건데, 기한 후 신고일 때 미납부세액은 몇 번이라고요? 27번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납부지연은 똑같아요. 두 번째 납부지연은 미납부세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만분의 얼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만분의 2.2. 그치? 나 왜 그러지? 미납부세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만분의 얼마? 2.2.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납부지연. 미납부세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만분의 2.2. 그리고 만약에 영세율이 하나 더 있으면, 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시 가산세가 하나 더 나와요. 공급가액 곱하기 0.5% 곱하기 1 마이너스 감면율. 얘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영세율이 있으면 공급가액 곱하기 0.5% 곱하기 1 마이너스 감면율. 감면율은 굳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찾는 방법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예정 때 누락했을 때와 기한 후 신고할 때 가산세 살짝 차이점이 있죠, 그쵸? 이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 과소. 이때는 뭐라고? 일반 무신고. 얘는 몇 프로? 10%. 얘는 몇 프로? 20%다. 미납부세액은 똑같은데 얘는 예정 때 누락했을 때 미납부세액은 몇 번에서 몇 번 빼준 거라고 그랬어요? 7번에서 12번을 빼준 거지만 기한 후 신고일 때 미납부세액은 몇 번이라고요? 27번. 지금 그러면 불러줘봐요. 27번의 금액이 얼마 나와 있어요?
470만 원 일단 조금 이따 입력하시고요. 470만 원 곱하기 20%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감면율을 억지로 안 될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산세 찍어봐요. 가산세 잠깐만 맨 위에 작성 방법 표기 찍어주신 다음에 찍어보세요. 맨 위에 작성 방법 표기 찍어주신 다음에 가산세에서 어딜 찍어주시면 되느냐면 일반 무신고 찍어보세요. 일반 무신고 찍었어요? 그럼 작성 방법 해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거기 잘 봐. 읽어보시면은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요? 10%. 부당행위는 고유액질의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어요? 40%라고 나와 있지. 근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부당이 나온 적은 없단 말이에요. 찾았어?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1개월 이내에 기한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몇 프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몇 프로?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몇 프로? 20% 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은 몇 개월 이내에 기한을 신고하는 거예요? 1개월 이내니까 몇 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거야? 50%. 자, 잠깐만. 밑에 일반 과소신고 71번 찍어봐요. 일반 과소신고 71번 찍었어요? 거기는 일반 과소신고는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어요? 납부세액의 10%라고 나와 있지, 그치?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몇 프로 감면? 90% 감면.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몇 프로 감면? 75% 감면.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몇 프로 감면? 50% 감면. 감면율 나와 있지, 그치? 그러니까 굳이 암기할 필요 없다고요. 자, 지금 우리 일반 무신고지, 그치? 자, 일반 무신고예요. 그리고 지금 일반 무신고에서 몇 개월 이내에 감면, 수정신고, 기한을 신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1 마이너스 감면율이 몇 프로예요? 5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억지로 암기할 필요 없다고. 알겠죠? 10% 20% 그거지. 이것만은 잘 알고 있으면 돼. 일반 과소인지 아니면 일반 무신고인지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얼마? 47만원? 맞잖아. 470만원에 20% 곱하기 50%잖아, 그지? 결국 10%잖아, 그죠? 47만원 남는 거 맞죠, 그쵸? 자, 여기는 470만원 곱하기 미나리수 며칠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9일. 왜 9일인지 알아요? 여기 봐요. 일기 예정이 몇 월 며칠인데? 4월 25일인데 4월 25일에 신고 못했지? 그러면 내 손가락 봐야지. 4월 25일에 신고 못했죠? 그러면 4월 26일부터 따지면 되는 거야. 4월 26, 27, 28, 29, 30, 5월 1, 2, 3, 4 4일까지 그치? 4일에 신고하는 거니까 이해가니? 4월 25일은 안 들어가는 거야. 왜? 그 날이 원래 신고하는 날이었잖아, 그쵸? 그날 신고를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쵸? 26, 27, 28, 29, 30, 1, 2, 3, 4 내는 날까지 며칠 나와요? 9일 곱하기 만분의 2.2 얼마 나오니 그러면? 9,306원 이렇게. 그 다음에 영세율이 이 문제 사용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잖아, 영세율. 얼마 있어요? 1억 있잖아. 1억 곱하기 여기 봐요. 1억 곱하기 0.5감이라 0.5%예요. 곱하기 1 마이너스 감면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 50%. 자, 그래서 요거 여기 잠깐만요. 1번하고 3번은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납부지연만 감면이 안 되는 거예요. 납부지연만 감면이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신고분 상시 가산세는 감면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25만원. 자, 이제 가산세가 입력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일반 무신고가 몇 번에 있어요? 69번. 거기다 470만원 입력하시고요. 470만원 입력해 주시고 생날 얼마 입력하시면 돼요? 47만원. 47만원 입력했니?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73번에 납부지연에 가서 470만원 입력하시고요. 네모난 창이 하나 뜨면 스톱해봐. 당초 납부 기한이 2024년 4월 25일인데 언제 납부했느냐면 2024년 5월 4일에 납부를 했어요. 그럼 9일이라고 떠요, 안 떠요? 떠요. 자, 다시 한번. 당초가 2024년 4월 25일이고요.
언제 납부했느냐면 2024년 5월 4일에 그러면은 9일 뜹니다. 그냥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지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해줘요. 계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벌성시에 가서 1억 원 입력해 주시고요. 1억 원 입력해 주시고 얼마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자동으로 얼마 뜨니 1억 원 입력했더니 50만 원 뜨지. 걔는 그 50만 원 여기까지만 계산한 거예요. 0.5%까지만. 감면율 적용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1-55% 감면율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25만 원으로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25만 원. 반드시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칠판에 정리한 예전 때 그렇게 했을 때 가산세와 그 다음에 기한후 신고일 때 가산세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장하시고 나와주세요. 칠판 찍을 사람 얼른 찍어주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당사의 매입자를 기초로 해서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의체 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당사는 아까 우리 작성 안 한 게 있다. 미안해요. 예스로 들어갑니다. 부가세 신고서 4월 1일부터 6월 30 예스로 들어가세요. 예스. 4월 1일부터 6월 30 잠깐만. 저장이 안 됐어? 일기 예정이구나. 미안해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 예스로 들어가세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 예스 했어요? 아까 거 불러졌죠? 메뉴에 과표명세 찍어보세요. 메뉴에 과표명세. 메뉴에 과표명세 찍었어? 거기에서 문제집 봐야지. 아까 우리 과세표준 명세는 신고 구분만 입력할 것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메뉴에 신고 구분이지, 그치? 거기 뭐예요? 기한 과세표준 몇 번이에요? 4번 눌러주시면 돼요. 4번 엔터 됐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저장하고 나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자. 나와주세요. 의세매입세 공제신고서 클릭하시고 2기, 이게 1기야. 1기 확정이죠. 4월부터 6월 들어가 보세요. 4월부터 6월. 자, 문제에서 두 번째 줄에 밑줄 쳐야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다. 밑줄 쳤어요? 자, 공제율이 몇 분의 몇일까요? 104분의 4. 104분의 4예요. 104분의 4. 우리 실기 시험에서 나올 때 딱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지금 중소법인 몇 분의 몇이라고 그랬어요? 104분의 4. 당장 표시하시고 붉게 더 받아 적어주시면은 비중소기업 괄호를 닫고 일반 기업 비중소기업 괄호를 닫고 일반 기업 102분의 2 그 다음에 또 하나 음식점 법인 106분의 6 우리 실기에서는 요 세 가지만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중소법인 104분의 4예요. 아셨죠? 그 다음이 아주 가끔 이제 뭐 비중소기업이나 음식점 법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갔지? 자,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잠깐만 문제집을 먼저 읽어보자. 인천농원 뭐 사갖고 왔어? 복숭아 계산서 받았죠? 입력하는 거고요. 좀 이따가 푸른 과일, 방울토마토, 신용카드 결제한 거 됐고요. 농민한테 사갖고 온 것도 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쌀을 사갖고 온 것도 되는데 문제는 증빙을 뭘 받았어요? 간이영수증 받았어요. 여러분 당장 표시하고 받아 적어보세요. 사업자와의 거래는 반드시 법적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자와의 거래는 반드시 법적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간이영수증은 법적 증빙이 아니잖아, 그렇지? 부가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적 증빙이 아니에요.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간이용수증 입력이 안 돼요. X. 그 다음에 또 하나 당장 표시하고 받아 적어보세요. 만약 이 문제가 음식점이었다면 농민과의 거래도 입력하지 않는다. 음식점은 개인 농민하고 거래 인정이 안 됩니다. 됐어요?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가 뭐였었다면 음식점이었다면 농민과의 거래도 입력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다행히도 음식점이 아니라 농민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F번 눌러서 인천 쳐보세요. 인천 로고 나오죠? 7일자 2024년 4월 6일 들어가시면 되고요. 9번은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물품명은 뭐예요? 복숭아, 수량은 180, 매입가액은 1600, 공제율은 104분의 4. 입력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푸른 과일 들어갖고 오세요. F분 눌러서 푸른 과일. 두 번째 푸른 과일.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돼요. 7일 일자는 2024년 며칠이야? 5월 13일? 뭘로 다 결제를 했어요? 신용카드. 물품명은 방울토마토고요. 수량은 700만원어치 사갖고 왔습니다. 공제율은 몇 분의 며칠이라고 그랬죠? 104분의 4. 세 번째 우영호 입력해 주시고요. 자, 7일자는요 2024년 몇월 6월 8일 농어민 3번에 농어민 선택해 주시고 물품명은 사과예요. 사과 수량은 40, 금액은 140만원. 공제율은 104분의 4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만약에 음식점이었었다라고 하면 농어민을 입력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업은 왜 입력을 안 했어? 사업자한테 간이용수증을 받았지. 사업자와의 거래에는 간이용수증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입력하지 않습니다. 됐지요? 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확정되니까 정산을 해줘야 돼요. 자, 밑에 자료를 보자. 우영호 농민은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당사에 사과를 직접 공급하고 있다. 그냥 뭐 해설 자료 나온 거고요. 일기 과세기간에 매입한 면세 농산물과 관련된 제품 매출액은 9천만 원인데 모두 4월 이후 공급뿐이다. 4월 이후면 확정이지, 그치? 자, 확정 매출액이에요. 화면 봐봐. 화면에 가해 보시면은 과세 표준 및 그죠? 공제 가능한 금액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이 예정분이 있고 확정분이 있지. 근데 지금 문제는 다 언제 거래요? 확정 거래요. 확정 거. 거기에다가 9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돼요. 9천만 원. 그러면 한도는 50%에서 4,500만 원 자동으로 뜨죠. 자, 단기 매입액 찍어보세요. 단기 매입액이 얼마예요? 2,442. 그게 확정 매입액이야. 봐봐, 위에 바로 확정 매입액 2,440만 원이 내려온 거지,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 위에 있었던 2,440이 그대로 내려온 거지.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부가가치세법에서의 단기는 확정이 아니라고요. 여기 잠깐만 봐요. 부가가치세법에서의 단기라는 것은 6개월을 의미하는 거예요. 6개월. 예정하고 뭘 해주면 되느냐면 확정을 더해서 단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가가치세법에서의 과세기간은 6개월이라고 내가 정의를 해줬잖아. 다시 한번 부가가치세법에서의 과세기간은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정의해줬잖아. 이런 거니까 그쵸? 그래서 6개월인 거야. 근데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단기 매입액란에 나와 있는 2,440만 원 확정까지, 그치? 맞니? 그러니까 예정을 찾아서 더해줘야 된다고요. 다행히도 문제집을 봤더니 예정 매입액은 있다 없다? 없다. 더해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100만 원이라도 있으면은 2,440에다 100을 더해서 2,540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뭐 말인지 가요? 다시 한번 예정 매입액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반드시 더해서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없으니까 더해줄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예정 매입액이 없으면 여러분 예정 매입액이 없으면 그 밑에 한 줄 밑에 보면 이미 공제받은 세 예정분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도 입력할 게 없다는 얘기라고. 찍어봐 마우스로. 이미 공제받은 금액 예정 신고분 찍었어요? 그것도 없다고요. 예정 매입액이 없으면 그것도 없는 거야. 그럼 끝난 거예요. 문제 좀 봐요. 일기 예정 때 의제 매입세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나와있지, 그치? 그건 없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단기 매입액에 예정분이 있으면 토해줘야 돼. 있으면 그럼 그것도 있는 거야. 이미 공제받은 예정 신고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없는 거라고요. 그럼 이게 끝난 거라고 그냥.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그래서 입력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밑에 것만 좀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입액은 암기해줘야 돼요. 부가가치세법상 단기 매입액 몇 개월을 의미하는 거다? 6개월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내려와 있는 숫자는 6개월치가 아니라 3개월치가 내려온 거지, 그치? 반드시 뭘 더해줘라? 예정 매입액을 찾아서 더해줘라. 만약에 더해줄 게 있으면 밑에 입력할 것도 있다고 그랬지, 그치? 근데 지금은 더해줄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입력할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됐어요. 빠져나와서 이제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저장하시고. 문제 3번은 뭐니? 이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전자신고하는 문제네요. 들어가봐. 이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입력돼 있지? 봐봐. 여러분들 매출 3억 입력돼 있죠? 매입도 1억 5천 입력돼 있지? 마감해주세요. 메뉴 마감해주시고 마감 버튼 눌렀으면 빨간색으로 떴니? 그럼 빠져나와서 자 밑에 전자신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전자신고 들어가서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10월부터 12월 들어갔으면 메뉴에 제작 버튼 눌러주시고 비밀번호 몇 번으로 하래요? 1234 1234 비밀번호 1234 1234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되지? 홈택스 바로가기로 가시면 되겠죠. 홈택스 바로가기 창 뜨시면 뜨는 창은 닫아주시면 돼요. 닫아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주신 다음에 맨 아래로 쭉 내리면 오늘 날짜 파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죠? 네, 맨 밑에 형식 검증하기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다 클릭해서 넘어가시고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